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문택입니다. 네, 바쁜데 이렇게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 공고한 것보다 약 한 2주 정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됐는데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를 고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특구 예산 전체로 보면은 약 한 1,40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대덕 특구 예산, 저희 특구 진흥재단 전체 예산으로 했고, 그 중에 대덕 특구 예산으로는 320억 정도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보다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670억 정도고요. 대덕 전용으로는 아마 오늘 여기서 발표드리는 게 370억 정도 먼저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대덕 전용이고요. 그리고 전체 특구 같이 하는 공통 사업에 대해서도 400억 정도 해서 총 약 800억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오늘 아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7개 테마 했는데 그 중에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가 다 같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공통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전체 하는 걸 별도로 뺐냐면, 이건 좀 규모가 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2년에 10억 원 이상 되는 과제들을 이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 작년하고 좀 다른 거는 공통 예산 중에서 연구소 기업 전용 트랙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연구소 기업 전용 과제를 만들어 보니까 연구소 기업을 만드신 기업들이 처음에 단독으로 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하실 때 출자하신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하고 공동으로 처음에 할 수 있는 과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년에 약 8억 정도 규모 될 거고요. 세부 내용은 아마 이따가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혹은 이제 과기 특성화 대학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부터 저희 특구가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딥테크 분야에 조금 더 많은 기술적 투자에 이제 의미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가 전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 3억이 이제 연간 2, 3억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2년에 5억 이상, 그리고 이상 되는 8억, 10억, 40억 이렇게 대형 과제 규모로 지금 과제 규모를 좀 늘렸다는 게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아마 딥테크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연간 1.5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작은 과제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과제는 특구가 아닌 중기부 기정원 과제랑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원의 디딤돌 과제 중에 특구 전용 섹터를 따로 만들어서 작년에 10개 과제를 2억씩 한 1년 과제를 10개 정도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그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5, 60개 정도까지는 늘려서 그 과제가 될 것이라서, 저희 과제를 하시고 혹시라도 잘 안 되셨을 경우에 4월 달에 그 과제를 제가 추가로 또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연간 계획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하고 하는 사회문제 해결 과제도 작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반기쯤에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 이번 과제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다음 준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시더라도 다음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특구에 있는 여러 사업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전에보다 빨리 시작한 만큼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여러 다른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SK 에코플랜트나 그다음에 에어버스, 그리고 노루홀딩스 이런 데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기획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과 별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공부할 예정이니까 저희 특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 관심 가져주시면은 올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고요. 올해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특구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임문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기업지원실에서 특구 및 특구재단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지원실 김미리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혁신기업지원실장 김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사업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개발특구와 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드리고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그것에 통한 성과와 사업화,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73년에 대덕 연구단지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05년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이래로 작년에 20년이 됐고요. 그리고 25년 12월에는 강원 연구개발특구까지 지정됨으로써 이렇게 총 6개의 광역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플러스 전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또 더불어서 저희 이제 13개 강소특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 특구를 위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딥테크의 창업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과학 비즈빌트 사업과 지역 혁신 R&D 그리고 규제성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에서 주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제도가 연구소 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특구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 특히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사업화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서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소 기업 육성을 위해 저희가 이제 설립하고 있는 기업이 20년간 한 2,300개 정도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육성 지원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관련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제도로서 첨단 기술 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특구에만 있는 이 성장형 기술 기업에 위한 특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특히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들에 대한 혜택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지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첨단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에 다양한 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차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제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구 육성에 대한 사업 구조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저희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딥테크 기반의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 전략 기술에 따른 딥테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돼서 이제 그런 다양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 기반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비하면서 미래선도형 특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와 그리고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 두 가지 큰 꼭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발굴 연계와 다양한 이제 딥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고요. 다양한 기술 발굴 매칭부터 사업화,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실증 프로젝트 기획이나 다양한 실증 스케일업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역 성장 촉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사업으로 이제 AI 글로벌 빅테크 사업 그리고 유니콘 사업이 있는데 앞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공통 사업에서는 좀 대규모 사업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기업실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 앞에 1번부터 4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입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이제 우수한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 자격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전문기관 4개 정도 기업을 모집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국가 전략기술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주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 되고 그다음 연구소 기업이나 다양한 창업, 출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출연연이나 과기특성화 대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 이전과 출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밀착형으로 지원한다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대중견과 우리 중소기업이 만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글로벌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듯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제안해 주시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 기업들이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업분들이 기술 이전을 받으시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R&D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해서 국가 전략기술이나 그런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으로는 저희가 45억 정도의 예산을 신규 사업비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9개월 플러스 12개월 총 이제 21개월의 사업으로 5.25원 이내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으로는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혹은 출자받는 기업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든지 대덕 특구에 걸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덕 연구기관 내 공공기관의 기술을 대덕 특구 기업이 이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특구 외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대덕 특구 기업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연구소 기업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저희가 001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술 이전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기술이면 이거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실 때는 의향서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되시면 요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반드시 체결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원 자격은 이제 국내 공공연구기관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연구소 기업이 2,300개 이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유니콘 기업이나 조금 더 확산하거나 대형의 연구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대덕만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서 이제 기술 고도화 그리고 기술 이전 출자까지 해서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고요. 최종 목표는 연구소 기업의 등록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하나 유니콘 프로젝트 AI 글로벌 사업으로도 조금 연계해서 조금 더 연구소 기업이 확대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증 스케일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이건 기술 이전이 전제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제 민간 시장 타겟형 혹은 지역 현안을 타겟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아니면 글로벌 시장으로 뭐 납품이나 해외를 직접 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실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 연구개발 특구에 대덕 특구 기업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77억 원 정도의 신규 예산을 가지고 있고 한 35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증 스케일업 사업에 대한 이제 R&D 이제 예산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실증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실증처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기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저희가 이제 기획 사업을 돌리고 있고 작년에 그런 실증에 대한 수요와 사전 기획을 통해서 한 30개 정도의 실증 사업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RFP가 공고문상에 띄어져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 실증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이 R&D를 이제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만 사업을 처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유형으로 열어놨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도 실증처가 민간 시장이나 현안 타겟 그리고 글로벌 타겟으로 실증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있거나 뭐 현장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사업에 진행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4가지 정도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Q&A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놨으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팀장께서 또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구와 특구재단 그리고 혁신기업지원실의 사업을 설명해 주신 김미리 실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술창업지원팀에서 대덕특구 사업의 나머지 부분인 혁신주체 네트워크와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안내드리고 이어서 공통사업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창업지원팀 김원우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술창업지원팀장 김원우라고 합니다. 우리 팀은 이제 기술 특구 내에 있는 기술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딥테크 창업을 지원을 하고 창업된 기업의 기업 성장과 그리고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대덕특구에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업분들의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뭐 수행 기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기업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혁신주체 네트워크입니다. 혁신주체 네트워크는 대덕특구 내 혁신주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신주체 는 대학이나 출연연, 기업들 이렇게 뭐 사업화를 하는 모든 주체들을 말하고요. 이런 주체들이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저희가 기술 사업화 협업 생태계를 좀 강화시키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 사업은 한 2억 원 규모로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수행 신청 자격은 이런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대덕특구의 특화 산업인 그 바이오나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서 혁신 주체의 네트워크를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한 그런 주체 네트워크들을 좀 더 올해는 좀 활성화하고 좀 더 사업화에 대한 어떤 아젠다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의견을 좀 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올해는 좀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좀 자유롭게 기술 사업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인데요. 크게 4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인력 양성 지원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인력 양성 지원은 작년에 저희가 그 대학을 선정을 해서 기업분들께서 가장 애로로 있어 하는 인재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청년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학 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좀 중복성을 좀 피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좀 연계하고자 올해는 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좀 바꿔서 기업의 핵심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초기 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계라든지 그 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고급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지역의 한계성 때문에 수도권만큼 그런 인력들을 충원을 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반열에 올렸을 때 그 기업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역량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 인력들 양성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이 선정이 되면 실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양성된 전문 인력들을 기업들하고 매칭하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올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특구 내 대학 또는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덕 특구 내 소재한 대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은 뭐 일반 뭐 창업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스타트업 대상으로 작년에 좀 많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출연연의 창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자분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좀 함양하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총 1억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요. 지역 혁신 주체,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그 참여 대상이 되고 공동으로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 사업화 전문기관들이 콘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출연연 연구기관 대상으로 창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구 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상장도 돼 있고 좀 많은 성장 반열에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분들하고 초기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좀 이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저희 그 대덕특구 연구단지 사거리에 보면 저희 대덕 TBC가 있는데요. 거기 지하 1층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그 시설이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름에서 그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또 어떤 기업의 예비 창업자든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든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결점을 좀 찾아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위촉을 해서 각 애로 해결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위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바우처 형태로 저희가 좀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분들이 각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크진 않지만 좀 실질적인 도움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약 3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특구내 소재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 좀 해당이 되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엑셀러레이팅 지원입니다. 엑셀러레이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분들이 이제 초기에 조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사업 연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도와주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그 한 개 엑셀러레이팅 운영만 해서 사실 좀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좀 이렇게 그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주관 기관은 뭐 투자나 어떤 창업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엑셀러레이팅 자격을 득하고 있는 기관이나 투자 기관 뭐 이런 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주체로서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좀 작년 대비 조금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사업과 투자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좀 글로벌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그 전략과 그리고 그런 그 연계를 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특구 공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형 과제로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 특구에만 한정은 되지는 않고요. 앞서 설명한 전체 광역 특구, 강서 특구 포함해서 전 특구가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은 연구개발 특구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들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어떤 혁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추경을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15개 기업을 좀 선정을 해서 지금 한 7개 기업이 2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돼 있고요. 올해는 그 43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고 1단계입니다. 그리고 과제당 한 6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거는 딴 사업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게 한 기획 단계가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진행이 돼서 4월부터 공고가 됩니다. 4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기간 신청 자격으로는 투자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시드 투자 이상 유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 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이 되는 기업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특훈에 소재한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으로는 이제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 등이 관련 기관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1단계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랩투마켓 형태로 해서 어떤 특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단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진행이 가능한 기업들 정도를 선별해서 진행이 되고요. 2단계에서 3단계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 3단계까지 지원을 총 받으면 한 45억 원, 50억 원 정도 그 사이 정도 예산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과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큰 만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기획을 하고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기술연구 성과 사업화 중에서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전략기술하고 딥테크 분야의 기술 사업화를 좀 지원을 해서 좀 큰 유니콘 정도 유니콘에 해당하는 좀 기업을 좀 육성하고자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약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돼 있고요. 과제당 7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자격 요건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시드 투자 이상을 좀 받은 그 기업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과제 완료 중에서 시리즈 A까지 좀 이제 투자를 유치한 그 이상에 준하는 성과를 낸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과제 취지에 맞게 시리즈 B 이상까지 또 어느 정도 투자 유치가 가능한 또는 그 사업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1단계가 지금 현재 그 과제당 7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지금 돼 있는데요.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 이 과제 역시 약 한 45억에서 50억 원 정도 사업을 전체 실행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를 받거나 또는 이제 사업화 관련해서 저희 특구에 소재한 기업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관련 그 기술 협업을 할 수 있는 출연연, 전문연 그리고 연구조합 등과 컨소시엄으로 통해서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관련해서 사업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어서 계속 이제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창업지원팀 김원우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협력팀의 발표입니다. 협력업점 기반 글로벌 POC 및 글로벌 클러스터 R&D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협력팀의 박구은 팀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글로벌 협력팀장 박구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 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설렙니다. 이제 올해 저희 사업들 시작하는 단계고 또 다른 이제 유망한 우수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진출 한 해 동안 하는 이제 첫 걸음이니만큼 제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끝나고 Q&A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력 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이고요. 저희 글로벌 POC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저희 특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원까지 지정이 돼서 총 6개 광역 특구가 이루어지고 강소 특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특구는 기본적으로 대덕 특구에 타겟되는 기업들 또는 이제 관계자분들은 대덕 특구에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역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 같이 공통 사업이라고 명명돼 있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대상이 전국입니다. 19개 광역 플러스 강소 특구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는 대덕 특구 기업이고요. 나머지는 광역 플러스 기타 이제 강소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까지의 사업들은 예산이 조금 작았어요. 한 3억 또는 5억 정도로 한 해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랑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면 기업들한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서비스 플러스 한 번 정도 이제 해외에 있는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내 아쉬워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부터 이런 글로벌 부스터 프로그램이라는 신규 사업을 런칭을 했습니다. 차이는 딱 두 개인데요. 예산 규모가 큽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2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어 한 2년 정도 연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POC고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린 글로벌 R&BD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P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딥테크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다 보니 해외에 있는 이 데이터 레퍼런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게 메인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POC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POC는 기본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하는 목적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결국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POC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든지 POC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는 크게 트랙을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OC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연계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게 하나의 트랙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POC를 통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두 번째 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OC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수출을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 연계, 대기업 중소기업 연계 글로벌,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수출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미국 쪽에 뉴욕 쪽에 출장 갔다가 이번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3년 된 기업인데요. 바이오 양자 센서 기업이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 양자 기업으로부터 이제 100만 불 투자 유치 받는 거 세레모니 하려고 갔다 왔고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이 상당히 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는 하나, 저희들도 나름의 이제 노하우들이라든지 협력 채널들, 그리고 대기업 CVC라든지 OI들 채널이 조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시간을 줄여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 말씀드릴 텐데요. PO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부분만 돼 있는데 작년부터는 북미 트랙하고 유럽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년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들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맞는 특화 분야, 호라이즌 유럽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혁신 기관들하고의 연계라든지 기업 간의 연계 진행되고 있고, 북미는 트랙을 또 나눴습니다. 북미 서부, 실리콘밸리 중심의 서부, 그리고 보스턴, 뉴욕, 그리고 워싱턴 중심의 바이오 특화되는 부분으로 나눴고, 이렇게 나눈 지역하고 특화가 100% 동부라고 바이오고 서부라고 AI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향적으로 한 60% 정도는 동부 같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이고 나머지는 일반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부도 마찬가지 한 50-60%가 AI 중심의 기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기업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POC 아시아 부분은 전략적으로 두바이 쪽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두바이 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데리고 가면 투자한다라고 하는 VC라든지 국가기관들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놨고요. 그래서 두바이는 기본적으로 투자 중심,
해외 투자라든지 POC를 기반으로 한 투자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계획이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이제 바이오 부분, 바이오 헬스케어의 공공 서비스, 공공기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마 글로벌 사업들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면 전체적인 틀은 거의 유사합니다. 국내에서 일부 교육 플러스 멘토링 받고 국내에서 줌을 통해 해외 기관들하고의 컨택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미시 이루어지면은 해외에 가서 실질적으로 미드업하고 컨트랙하는 뭐 이런 과정인데, 모두의 저희 과정이 조금 차별화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크게 진행을 합니다. 1년 첫 해년은 7.5억, 둘째 해는 10억, 그래서 총 2년 과제가 17.5억으로 진행되다 보니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를 보니까 하나의 기업이 한 3번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올해까지 하면 한 5에서 6번까지의 해외 현지 지원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성과가 기반이 됐을 때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외 대기업 CVC라든지 OI 중심으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거라서 직접적으로 아이템이라든지 기술이 해외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을 좀 타겟으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진출할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IR 덱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영어도 되게 플루언트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지만 글로벌 사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런 컨설팅, 그러니까 앞단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라면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앞단에 이제 IR 덱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바로 다 준비된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투자를 올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해서 기업들을 뽑을 때는 이런 그런 준비도를 상당히 조금 심도 있게 보고 바로 선정된 이후에는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IR 덱 플러스 이제 영어 피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지 제품이 우수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OC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시아는 현재 수행 기관들을 모집하고 나면 한 4월 말 5월 정도에 기업들 모집이 진행될 거고, 유럽하고 북미는 뒤에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2월 25일까지 기업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해서 올해 말에는 투자 실적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매출 실적도 조금 더 달성 더 이제 창출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계 지금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좋은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 또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클러스터 R&B입니다. 앞서 POC 사업이 비예산 지원 사업이라면 두 번째 사업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이제 글로벌 R&D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을 지향을 해야 되고 클러스터 R&B이기 때문에 R&D가 아니라 R&BD다라는 거고,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제 규모가 좀 큽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2년 과제인데 엄밀히 따지면 1.5년 과제입니다. 1년 차에 6개월, 2년 차에 12개월, 총 18개월 과제고요. 1년 차 6개월에 10억, 2년 차 1년에 20억 해서 총 1.5년 동안 30억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랑 좀 다른 거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정책적인 방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클러스터 R&BD라고 해서 클러스터,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미국과 북미하고 유럽이 대상인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NSF에서 운영하고 있는 RI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강서특구랑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미는 RI랑만 연계를 해야 됐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한 클러스터와만 이렇게 협력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업분들 그리고 출연연 또는 대학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너무 협소해진다.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역은 이제 배제하고 기술로 이제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 분과를 2개를 나눠서 하는데 올해 2개 과제가 나갈 겁니다. 하나 분과는 바이오 분과, 나머지는 뭐 로보틱스든 항공우주든 바이오 외 분과로 구분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획 과제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6개월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5월 말 6월 달에 선정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이 1월이니까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 기업이든 아니면은 정부 출연 연구원 또는 대학 컨소시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기획 과제를 준비를 하신 후에 기획 과제와 함께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저희가 10억 넘는 중대형 과제들은 발표 평가만 진행하던 것들을 서류 평가도 넣게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4개월 정도 기획하는 과정을 거쳐서 5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5월 말에 서류 평가가 있고 6월 초에 본 발표 평가 이후에 7월부터 본 과제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 기본적인 특징은 저희 재단의 전반적인 틀하고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연연구소라든지 대학, 특군에 있는 출연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그 기술이어야 되고요. 출연연이 하나가 있고 또는 대학이 하나가 있고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 하나의 컨소시엄이 국내에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는 바이오든 아니면은 바이오를 제외한 첨단 기술에 관련된 혁신 기관들, 그러니까 산학연 다 열어놨습니다. 산학연에 해당되는 기관하고의 또 인터랙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컨소시엄,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이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한 3개월, 3.5개월 있을 기획과제에 잘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고요. 마지막은 글로벌 R&BD이기 때문에 그냥 R&D만 하는 것들을 저희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들어가서 이 과제가 예를 들면 바이오라면 항공우주라면 우리 이 컨소시엄이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형성해서 R&D 플러스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될지 그러니까 POC도 가능하고요. 이 과제를 통한 기업이 해외 투자도 가능하고요. 현지 법인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POC의 그런 정량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어떻게 이 과제를 통해서 구현할 것인지가 핵심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 공고문에 조금 자세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또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큽니다. 작년에도 경쟁 이 조금 치열했고요.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치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규모고 내용이라서 한번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 글로벌 클러스터 R&BD에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을 설명해 주신 박국은 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북미 과제는 한번 보시고요. 2월 25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을 설명해 주신 박국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술 확산팀에서 금년 신설된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술 확산팀 정혜미 팀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확산팀장 정혜미입니다. 연구소 기업 제도가 사실 2026년에 조금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호 연구소 기업인 콜마 B&H가 2006년 3월에 1호로 처음 등록이 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2,240개 정도의 연구소 기업이 만들어졌고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호 연구소 기업이 좋은 출발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 기반 연구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2,000개가 넘는 연구소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전용 사업도 기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연구소 기업 그리고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과들이 좀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상장하게 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자마자 시총 1조를 돌파하시기도 했고요. 아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에 이제 대형 5천억 이상의 기술을 수출한 큐어버스 같은 경우도 성과들이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사실은 연구소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긴 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공공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셨다라는 점일 수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출발 방식이 조금 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본인이 본인 기술을 직접 사업하셨고, 그다음 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의 기술을 출자 받으셔가지고 본인화하시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해내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연구소 기업의 한 90% 이상은 큐어버스와 같이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사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연의 기술을 출자 혹은 이전 받으셔서 사업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단기간 내에 성장을 하려고 하면 핵심은 그 기술력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출자 기관이랑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기술들을 본인 기업에 내재화시키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내재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이 설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 취지 자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딥테크를 사업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이 기반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기술력을 연구소 기업 혼자서 사업화하시지 마시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기관과 함께 고도화하셔라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저희가 총 75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예산은 총 20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실 이게 내역 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은 늘어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계속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100억, 200억까지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기술 보유기관과 연구소 기업이 필수로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1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보유기관이 주관이 되셔야 되시고 2단계에서는 연구소 기업이 주관이 되셔야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1, 2단계를 모두 다 수행하시게 되게 되면 총 3년의 지원 동안 약 15억 규모의 까지 과제당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0개 과제를 지원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는 50% 이내인 10개 과제만 2단계까지는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시고요. 이 사업도 앞단의 글로벌 R&D랑 동일합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내는 사업이 연구개발 과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 주셔야 되는 과제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 내에도 기술 고도화하는 측면
외에 그다음에 내가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겠다, 혹은 또 사업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보유 기관,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우리 연구소 기업이 어떤 역할 분담으로 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할지가 사업 계획에 꼭 담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하단에 보시게 되면 권장에 이제 공공 연구 성과에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만 참여하는 형태 말고 연구자와 함께 뭐 TLO라든지 이 기술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도 참여해 주셔라라는 권장 사항을 저희가 표기를 해뒀고요. 뭐 요거는 선택 사항이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인 이제 기술 보유 기관과 우리 연구소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 확산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기획도 하고 있지만 사실 연구소 기업 펀드, 전용 펀드도 올해 조성해서 더 많은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저희 팀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주셔도 저희가 뭐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 주시는 의견을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이제 담당자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Q&A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 신설된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을 설명해 주신 정혜미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덕특구 관리팀의 발표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입주 절차와 대덕특구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관리팀 박재영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덕특구 관리팀의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많은 팀장들께서 설명해 주신 저희 사업과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저희 특구재단은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이제 또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자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 들어온 기업과 연구자들이 입주 관리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 특구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 산업단지랑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저희가 지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덕특구가 1,500만 평 규모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1,500만 평에 대한 기관과 기업들을 이제 저희 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특구의 인재 엄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해당 지번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특구 내의 인재 엄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연구 및 사업시설구역 혹은 산업시설구역으로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구 입주했을 때는 뭐 다양한 세제 감면도 있겠지만은 또 다양한 복지 시설도 혜택을 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뭐 입주 절차 프로세스를 좀 안내 드릴 텐데, 이게 뭐 크게는 최대 한 5천만 원까지의 좀 벌금도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인근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연구 및 사업시설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 특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소나 대학이 보통 해당이 되고요. 저희 대학 내에서도 대학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주 계약부터 시작해서 일부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서 뭐 공장 등록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시험 공장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간단한 건축 면적 변경 있을 때는 입주 계약 변경 혹은 공장 등록 변경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산업시설 구역에서는 저희가 산업직접법에 따라서 입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랑 동일하게 입주 계약부터 뭐 공장 설립 그리고 임대 신고 등 처분 신청까지 다양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항상 저희 쪽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벌칙과 과태료 처분이 나가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덕특구에서는 총 2개의 인프라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저희가 좀 집적하고 있는 대덕 테크빌 센터입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11층 규모로 되어 있고 현재 입주 기업을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입주 희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딥테크 기업 성장 지원 랜드마크라고 해서 사이언스센터의 건물 일부를 저희가 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다면 대전에 이제 사이언스센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총 193m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6개층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임대가 다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입주를 좀 원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회의실 좀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덕특구관리팀 박재영 팀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덕특구 입주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재단 홈페이지의 조직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총괄실의 연구개발 특구의 고유 사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총괄실 김영근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특구재단에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정보를 받기 위해 오셨을 텐데 이제 사업 외에도 실제적으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면서 또는 제품 만드시면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계시다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이 나실 때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샌드박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가 모래판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안전한 곳에서 어떤 것들을 해보라라는 제도이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느냐? 이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것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에 나갈 수 없을 때 일정한 조건, 이렇게 모래 놀이터처럼 일정한 조건, 기간이라던가 장소, 규모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것들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으로 국가 중요 시설 아니면 탱크 아니면 건물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티 드론 시스템이 중요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연구원이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드론과 관련된 전파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론을 막으려면 드론을 띄워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띄울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곳에서 드론을 띄워보고 또 띄워진 드론에 대해서 방해 전파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재난안전 통신망을 이용해서 드론을 교란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연구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들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샌드박스 제도는 크게 3종 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는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 확인이라는 제도는 내가 만든 제품 또는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모호하시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부처에 이게 규제가 있나요라고 여쭤보는 제도이고요. 만약에 규제부처에서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기술들은 또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규제가 있다라면 이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통해서 이 규제에 대해서 면제를 받거나 유예를 요청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규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된다라면 이제 정식 허가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통해서 정식 허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실증 특례 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실증 특례는 종료되고 법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네, 샌드박스 제도 많이 들어보셨던 만큼 실제로 많은 부처에서 많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기관에서 8개 부처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이 뭐 중기부에 있는 규제자의 특구, 그리고 과기부에서 하는 ICT 샌드박스,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하는 산업융합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일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저희 특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규제자의 특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면 저희 특구 샌드박스는 뭐 원자력부터 해서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폐기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특구 기업들은 이 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기술 성숙 또는 개발 목적의 샌드박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성숙이나 개발에 필요한 R&D 자금도 같이 패키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2,400여 개의 기업들이 이런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은 본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저희 재단을 통해서 과기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재단하고 과기부가 검토를 하고 규제부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라면 2년 동안 이제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실증을 해보고요. 만약에 실증 결과 이상이 없더라면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정식 허가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샌드박스에서 지원했던 사례 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자전거가 있으실 텐데요. 이 자전거에 보시면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 기업에서는 이 비어 있는 바퀴살에 LED 패널을 부착해서 전자 잉크를 부착해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법상으로 디지털 광고가 표출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실증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안전이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광고물을 표출할 수 없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자전거는 강주 특구 내에 있는 공원에 운영 중이고 2년 동안의 운영 결과 안전함이 입증된다라면 정식 자전거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11월쯤에 누리호 발사되는 장면을 되게 가슴 깊게 또는 벅차오르게 지켜봤었는데요. 이제 누리호 발사 때 타오르는 불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불꽃들이 결국은 화약을 통해서 불꽃이 점화되는 구조인데 이제 그 동안에는 누리호에 사용되는 화약이 군수용 화약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군수용 화약이니까 군용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누리호는 민간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에 군수용 화약을 못 쓰는 좀 규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시 허가를 통해서 군용 화약이지만 민간에서 쓸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를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는 법도 개정돼서 이제 누리호를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등에서 사용하는 화약들은 이제 군수용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특구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샌드박스 신청을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것들이 이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는 신청서 작성일 텐데 이제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과 관련된 컨설팅을 저희가 전문 수행기관 법무법인과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증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2년간 2억 원 이내 최대 4억 원의 금액을 R&D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 중에 하나인 실증 스케일업 지원의 경우에도 규제특례 지원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2년 don의 기간 동안 약 5.2억 원의 과제를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기업의 지정 요건에 저희가 맞게 되면 첨단기술 기업 지정도 지원해 드리고 특구펀드도 우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근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0억 원,
과제 기준으로 한 15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내년도 아마 이것과 유사하거나 좀 더 많은規模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특례 승인 기업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타 과제 대비 경쟁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기업들이 만약 여기 없이 있다라면 내년에는 이제 본인들 기업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규제 애로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규제 애로를 해소하시고 관련된 R&D 사업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의 고유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해 주신 김영근 실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히 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내용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요약본으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기업 연구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사업 및 공통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 예산,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떤 성격의 사업화를 하실 건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가 있으며 특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출자받아 공동 기술 사업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연구소 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내용은 이것을 해야 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은 공공연구기관과 연구소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전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 두 군데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해당 사업들도 예상 규모,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총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마감 시간입니다.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완료인 상태가 마감일 15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아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입력값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 또한 15시 마감 전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임시 저장해 놓으시면서 과제 제출하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재단 사업들은 중복 신청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만약에 AI 과제를 수행하고 싶은 연구소 기업이라면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 연구소 기업 전략 육성 사업, 실증 스케일업 사업 이렇게 3가지를 한 번에 참여를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 과제를 수행하고 싶은 연구소 기업은 만약에 신기술 실증 스케일업과 전략기술 사업 2가지를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고 먼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대상 과제로 인정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셋째, 과제 선정이 되더라도 재무제표 확인 등에 따라서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4번째, 우대사항에 대한 것은 마감일 이후에는 전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우대사항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증빙자료 꼼꼼하게 한번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추천 수요 모집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상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이 가능한 조금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재단은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스카우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혁신제품 추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스케일업 과제를 통해 나온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연계하는 사례 등 우수한 특구기업이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재단은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시 혁신기업지원실로 연락 바랍니다. 현재 1차 모집 중이며 올해 3차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연락처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뒷자리 8973번이어서 이번 사업 설명회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Q&A는 장소를 이동해서 각 사업별로 컨퍼런스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노폴리스 룸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내도에 따라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5분으로 5분 정도 이동 시간을 가지고 20분부터 16시 정각까지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기업 여러분들의 사업 참여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특구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특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